안녕하십니까, 백평입니다. 오늘은 제가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재명을 알게 된 거는 2017년 민주당, 그때가 이제 당 신입 교육 이었을 겁니다. 하루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, 입당하고 나서 한 3개월 됐을 때, 그때 이제 그날이 아마 제가 또 여의도 그 강당에서 이제 신입 당원 교육이 있었죠.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때는 특히 박근혜 국정농단 그 한창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는 때였기 때문에 더더욱더 신입 당원이 폭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때 처음으로 이재명 받고 문재인 만났었고, 안희정도 맞섰고,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당 모임이 좀 몇 번 있어가지고 박원순 전 시장부터 시작해서 몇몇 분들을 좀 직접 뵙게 되었고, 그날 또 손혜원 전 의원이 민주당 당 로고 어떻게 만들어졌나 구체적으로 강연했었죠. 그러면서 뭐 지역 정치에 있어서 왜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이제 후보로 나오게 되는지 얘기도 듣게 되었고 등등, 몇몇 이제 그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오프라인에서 처음 한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뭐 지금은 제가 그렇게 뭐 지지하진 않지만, 그래도 한때 정봉주 손혜원 의원 그 공격했던 시사타파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좀 밟기도 했었는데, 그 뭐 피해자들이 뭐 처벌을 원하지 않다 하면 뭐 제가 더 이상 할 건 없는 거죠.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은 딱 준비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지지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됐죠. 그리고 안희정 같은 경우는 좀 껄렁껄렁 하길래 저 사람 왜 이렇게 건들건들 할까, 그때 좀 알아봤죠. 그리고 나서 나가 떨어지길래 혹시나가 역시나구나, 네, 그런 생각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실행력이 좀 매우 좋더라고요. 그 당시 이재명 자체가 누군지도 몰랐죠. 저는 정치 자체를 뭐 딱히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가 이제 2017년 넘어가는 과정이죠.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말 잘하는 거는 제 주특기는 분석입니다. 흔히 제가 표현하자면 해부 분석입니다. 어떤 거를 분석을 하면 밤새도록 그냥 이잡듯이 분석을 합니다. 모든 거를 다 조감도로 보기도 하고, 또 이제 케이스별로 좀 깊이 파고들어서 이제 분석하기도 하는데,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아무래도 미술 작품을 제가 좀 좋아하고, 또 지금도 제 이제 작품도 팔기도 하고, 또 영국에도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만든 그 작품을 또 올려두게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그린 작품들을 이제 좀 알리고 판매도 하고 있고, 판매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. 꽤나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. 이제 아무래도 그 미술 작품은 제가 이제 워낙 원래 미술을 전공하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많이 꼬셨는데, 제가 이제 예체능은 좀 딴따라 그런 좀 유교적인 그런 보수적인 집안에 자라가지고, 저는 그냥 뭐 의사 아니면 변호사, 뭐 검사, 외교관 뭐 요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언어학 공부하다가 또 정치 외교학 공부하다가 법학으로 넘어왔던 것 같고요. 자, 저는 이제 그래서 뭔가를 해석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인물 분석도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. 그때 아마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우연히 저를 좀 발굴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갑자기 또 구독자 늘기도 했었고, 그러다가 또 뭐 지지자들이 워낙 이제 분열되는 걸 보고 실망하고 나서 또 지지 안 하다가
다시 또 지지하고, 그게 이제 벌써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행력이죠. 요즘 제가 이 정치 태세를 또 보면은요, 우리가 왜 그 로또 1등 되면은 복권에 1등 된 사람들, 뭐 흔히 말하는 뭐 슈퍼볼 뭐 이런 거에 이제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망가진가에 대한 그런 방송이 여러 번 있잖아요. 그 특히 이제 얻어 걸린 그 일확천금이 생겼을 때 오히려 그게 생기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후회감을 비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즉 얻어 걸린 것,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냥 생긴 그런 큰 행운 같은 경우는 왠지 더 피폐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, 그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아요.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즘 이 국정 운영 방식을 딱 보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그 얻어 걸린, 그냥 그야말로 로또 1등 되듯이 얻어 걸린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 국정 운영이라고 합니다. 왜냐면 그게 노력이나 어떤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이나 피나는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냥 운때가 맞아가지고 어쩌다가 지나가는데 뭐 추미애가 때리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민주당에서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 어쩌다가 그냥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 반민주당 세력이 결집하게 되는 그런 행운을 누리게 되죠.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도 당선이 되죠. 그러니까 맞으면은 로또 1등 된 거예요. 윤석열 같은 경우는, 김건희도 마찬가지고. 그러다 보니까 참 요즘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들이 막 보도가 되고 있죠. 예를 들면은 요즘 종편도 나서서 대통령 때리기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안 때릴 수가 없어요. 아무리 민주당이나 조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미워했다 해도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종편마저도, 흔히 말하는 뭐 친일 언론마저도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JTBC, MBC, KBS, 뭐 SBS 할 거 없이 요즘 윤석열 은근히 때립니다. 대통령답지 않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황당하다는 식으로 이제 계속 논평이 나오고 있어요. 이게 얻어 걸린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죠. 흥청망청 뭐 450만 원 그런 미슐랭 식사를 한다. 그리고 카메라 들이대면은 뭐 국밥 이런 거 먹는다.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방송도 되고 있고요. 오늘자 바로 1시간 전에 바로 그런 뉴스 논평이 나왔고요. 제가 이재명을 지지한 이유는 첫 번째는 좀 저는 재미로 일단은 지지를 했었어요.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 민족 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에 그 이재명 그 독립투사가 있잖아요. 독립운동가. 이름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처음으로 이제 그거를 밝혀냈죠. 밝혀내가지고 이제 아마 이 유튜브계에서는 제가 최초였을 겁니다. 제가 그러고 나서 지난번 대선 때 그 얘기가 나왔었죠. 그 독립운동가 이재명이랑 이제 대선 후보 이재명 비교하는 그런 방송도 나왔었습니다. 그 여론을 좀 이게 구독자가 많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. 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, 창의적인 그런 해석과 관점이 많은 걸 만들고 있거든요.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넷플릭스라는 거, 특히 넷플릭스라는 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군대 제대하자마자 썼던 논문이었고, 제가 만들어낸 용어였고, 그리고 이제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 만든 거였고요.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좀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이 한일전이다를 이제 퍼뜨리면서 이제 그게 퍼지게 된 거고요. 그리고 독립운동가 이재명과 지금 민주당 대표 이재명 참 동일 인물처럼 보인다 할 정도로 많이 비슷한 점이 많다. 그것도 네, 제가 최초로 이제 논평했던 내용이고, 그 당시 지지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처음엔 그러니까 그런 재미였어요.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저도 뭐 일본에 친척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렇다고 친일을 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인적인 어떤 정이랑 사랑하고 관계하고 국가 간의 역사적인 그런 관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. 공과사는
확실하게 분리해야 되니까요. 공사를 분리하면은 그 역사적인 거를 현재 경제적인 것과 같이 묶어서 동일시 여기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과거가 현재가 됐었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대로, 현재는 현재대로, 미래는 미래대로 분리해서 봅니다. 그리고 그거를 하나의 일맥선상에 놓고 검토해야 되는 게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해야 될 관점인데, 지금 로또 당첨돼가지고 흥청망청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국가의 소중한 그 공적 인력을 탕진하고 있고,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다 보죠. 여당이 하고 있는 모습들은 다 그냥 야당 까기에 바쁩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 죽이기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. 그래 다행히도 이제 민주당이 그 옛날과 달리, 옛날에 뭐 2018년대 되면은 왜 지금 뭐 이재명 빨고 있는 그 시사타파 같은 경우도 옛날에 2018년에는 시민 언론 더 탐사에서도 그 영상을 공개했지만 이재명 얼마나 깠습니까? 이재명이 2018년도에 막 죽을라 말랑할 때,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그 추운 겨울날 광화문 앞에서 한 2, 30명으로 시작해서 한 이제 10대 명으로 줄어가지고 이제 그 손발 꽁꽁 얼으면서 구명 집회를 하긴 했었죠. 그래도 다행히도 그때 이제 그 당원 가입 운동이 확산됐었어요. 그래서 그 당시 집회에 오신 분들도 다 민주당 가입해서 이재명한테 힘을 보태주자. 그 노력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긴 해요. 요즘 보면은 그 이재명 그 죽이기 그 이 흐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. 민주당에서. 그렇습니다. 제가 이재명을 왜 지지하느냐. 일단 첫 번째는 그 되게 좀 저랑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. 크리에이티브하다, 좀 창의적이다, 아이디어가 좀 창의적이래 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꽉 막힌 듯한 그런 답답한 인간 말고 뭔가 이렇게 좀 유동적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변화무쌍할 수 있는 사람, 창의적이고 또 난타전을 벌일 때는 벌이다가도 또 품위 있게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. 왜냐면 그 여러 가지 면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면 종류의 국민들을 다 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대통령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은 다 포용할 수 없어요. 근데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면이 있으면은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. 왜? 대화가 다 통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합의 정치를 좀 보고 싶다. 네.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이낙연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그냥 뭐 용두사미식으로 그냥 시작은 거창했으나 중간에 그 주변에 그 참모도 참 한심하고요. 본인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공부만 잘하는 서울대생은 역시 해준 일은 잘하지만 창의적이지 못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총리라는 그 직을 공무원 딱 체질인 것 같아요. 총리라는 일을 그냥 마치 숙제하고 공부하듯이 잘 수행했지만 창의적인 정치는 전혀 보이지 못했다. 그게 이낙연이 무너진 이유가 되겠죠. 앞으로도 이낙연은 재기할 수 없을 거예요. 다음 대선 때도. 그리고 국회의원 그만두고 대선에 추사를 한 거는 참 할 말이 없죠. 한심해서. 그런 면이, 그러니까 지금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예전에 해경궁 MC 그때도 이재명 그 부인이 좀 경거망동하는 그런 그 보면서 이제 저는 이게 왜 그럴까, 너무 생각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, 또 이번에 또 중요한 시기에 또 이렇게 빌미를 주니까 좀 짜증나긴 합니다. 왜냐면 그 남편이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, 그러면 좀 더 진짜 그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한 조심성이 있지 않았을까. 예를 들면 뭐 굳이 뭐 도지사 부인으로서 뭔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. 그냥 가정주부처럼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어려울 때 일어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거기까지가 한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영분이 됐을 때 또 어떤 일을 저지르려나 걱정되긴 합니다.
물론 이런 발언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지하신 분들,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긴 하겠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. 즉 뭐냐면 앞으로 좀 조심해라, 그 얘기를 하고자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.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. 이재명 죽이기가 한 3년 정도만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. 한 3년 정도 한동훈이 됐건 누가 됐건 계속 이재명 죽이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그러면은 3년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반격을 한방 핵폭탄을 핵펀치를 날릴 수 있느냐. 집권 여당은 너무나 무능해서 야당 까기에 바빴다. 그렇게 깔 수가 있죠. 자, 어쨌든 오늘도 두서없이 왜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